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약간 명리구결의 병원론과 그 여명결은 제외하고 계속 그 앞에 하던 거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큰 안목을 생각하면 뭐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한 번 다 거쳤던 얘기인데 그 구결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핵심 써머리 공식을 그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구단처럼 적용해 놓는 거니까 볼까요? 거관유살의 유의권이요. 거살유관은 방위복이라. 그 거관유살이 되면은 권력자고 거살유관이 되면 복이 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거관유살만 고위직이고 거살유관은 그런 고위직에 못 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제 그 복과 그 덕, 복덕이 이제 있는 성격된 사주라는 뜻에서 이제 거관유살, 거살유관에 이렇게 외우기 쉽게 그 다른 글자를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거관유살과 거살유관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많이 예문을 다루었으니까 이 예문을 특별히 다루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복습 삼아 이야기하자면 그 거살유관, 거관유살을 보는 한 번 더 진전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면 덕천수 천미의 거관유살이라고 나오는데 이사주는 6월에 태어난 간목인데 그럼 이사주에 신금과 유금이 있으면 이 유금은 관이고 신금 얘는 살이잖아요. 네? 그런데 임철조 선생의 신금은 자수와 합해서 간목을 화살하고 유금 옆에는 오화가 있어서 화극금이잖아요. 유금은 재하고 살은 금생수 수생목해서 얘를 화하니 그래서 관찰사가 되었다라고 아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화가 유금을 극한 건 거관, 신금은 수화 앞에서 나를 생할 얘는 거관 유살, 머물 유자, 거관 유살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개소리죠. 네, 이런 걸 믿으면 안 된다. 이사주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사주는 왜 관찰사가 됩니까? 이사주는요, 신중에서 누가 올라가요? 임수가 올라가요. 자중에서 임수가 올라가요. 임수는 어떻게 돼요? 오화와 자합한 뒤에 오화는 기토가 투관해서 갑기합으로 나에게 옵니다. 뒤에 있는 간목은 기겁이니까 얘가 처리 안 됐으니까 합격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뒤에 있는 간목은 가져가지 못해요. 다 내가 가져요. 그래서 얘는 성공합니다. 거살유관 거관유사랑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적천수가 거관유사를 한 취지는 알겠어. 뭐, 기본적인 그 원령에 의한 진신체계로는 유금이 신금을 거쳐서 자수로 풀어졌는데 자신자에서 임이 올라가서 임수가 예, 갑으로 변하니까 신금이 임수를 거쳐서 갑으로 변한다는 기본적인 성격의 구조 위에 4대 1의 구조로 살인 상생한다는 것까지 보면 돼요. 이 사진 그래서 격이 높다 이렇게 된다는. 자, 이 사주는 합관 유살이에요. 얘는 지인유가 합하고 신자가 얘도 됐잖아. 근데 얘는 미관 말죽이었다는. 아니 거관 유살보다는 합관 유살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는 왜 안 되냐? 얘는 아까는 임오였는데 얘는 진유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처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관 말직에 불과하고 뭐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주가 층층이 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사주와 이렇게 토막난 사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이모생 사주와 미관말직이 있었던 부침이 있었던 이 사주를 보면 저 기토를 갑기합으로 끌어오는 힘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거관유살 거살유관이란 동일한 이름에서 그 설명될 수 없다는 게 저의 강력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거관유살 거살유관이 어쩌다 저쩌다 말하는 거는 그거는 백날 해봐야 아무 그 책 속에 있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사주는 기본적으로 재관을 취하기 때문에 재관이 결국 어디 일간까지 오냐. 일간까지 아마 일지까지라도 오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명조다. 뭐 거관유살하고 거살유관하는 사도 앞에 많이 했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도 앞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제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예, 다시 예문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상관격이 재성이 없으면 수교나 필빈이요. 식신제살의 효신, 현인을 보면 불빈즉 요라. 가난하지 않으면 유하다. 식신과 상관은 반드시 재를 봐야 되니까. 네, 그거 식신생재라 그랬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불목이 병화를 보면 반드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기토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병금이 경금이 신금이 임수가 있으면 반드시 뭘 봐야 된다? 갑목을 봐야 된다. 근데 갑병무의 구조와 신임갑의 구조는 다르잖아요. 그죠? 을목이 병화를 보면 무를 봐야 돼요? 경을 봐야 돼요? 경을 보면 더 좋잖아요. 그럼 식신생재해야 된다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관무제에는 수교나 필비니어라는 구조를 그러니까 중급자용이야. 진신론에 입각해서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물론 한 발 더 나가는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경신금은 수를 거쳐서 갑으로 변하는 모습을 가는 게 이게 식신생재라는 이름으로 말해질 수 있다. 그러면 신금일주가 임수를 보아서 갑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럼 왜 병정임, 예? 병신임 이런 진신체계를 겨울에 제가 중요시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식신생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식신재산이에요. 상관합살. 그러니까 상관합살, 식신재산 이런 얘기 모두가 그러니까 신금이 임수를 거쳐서 갑으로 갑목이 어우러지면 안 되니까 병정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숫자로 옮긴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신금이 임수가 있는데 정임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관합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합살과 식신재살이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저 필기할 때 상관합살과 식신재살은 같음 이렇게 적는 건 아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 구결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구결이 전하고자 하는 취지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구결에 천착하면 사주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다 써놓으려고. 예,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신재산인데 봉요하면 왜 불빈지교라 그럼 신금일주가 이 상관합살 식신재살이잖아요. 그럼 효시는 뭐예요? 무토나 기토를 만나면 죽어요? 여기 죽는 데잖아요. 경우는 이제 수가 있어 풀려야 되는데 호의 급제가 심할 경우에 임수 신금이 임수를 통해서
임수를 통해서 자합했다. 그럼 술 중에 정화를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무운이 왔어. 그럼 임수를 어떻게 해요? 극하죠. 그러면 얘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죽, 죽겠지.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살든지. 왜요? 임수가 상했잖아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정화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의향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식신제살에 봉효하면 불빈즉 요라는 기절에 해당됩니까? 네. 오늘 잃거나 죽거나 뭐 이거 중에 하나. 예. 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상관합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문이 왔어. 예? 그럼 병화가 꺼졌어요. 그럼 얘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예.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 병화가 강한 유금을 신금을 잡고 있을 땐 100% 사망해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상관 파료 손수원이에요. 상관이 파괴되면 죽는다는 말. 상관 파료 손수원 뭐 식신제살에 복류하면 불빈증조라 이런 구절을 외우는 건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다. 예? 5월 간목이 경금을 이렇게 제살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임계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죽어요. 좋아지겠지. 왜 좋아져요? 수기가 공급되니까. 그 얘는 왜 안 돼? 그러니까 경금이 너무 조열하니까 수기가 오면 좋죠. 그래서 사주는 단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단식을 공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앞으로 100년을 더 한다 해도 절대 명리를 깨지지. 그럼 이 5월 간목이 경금을 병화로서 제살한다라고 할 때 임수가 뭐 왜 안 죽는가를 그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 수 없다. 아, 여기에 해당하는 구결은 이렇게 설명해. 목화상관은 희견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게 다 단식이라는 게 단식. 그 저보고 하라고 얘는 밥이 타고 있는데 밥이 탈 것 같아서 물을 좀 버가지고 화기를 가라앉혔으니 이제 어떻게 돼요? 예, 맛있는 밥이 될 겁니다. 임수가 오면 이제 뜸이 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명리 공부한 지 진짜 30년 된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30년 노하우는 뭐다? 밥이 되냐 안 되냐. 우리가 다 밥 먹자고 밥, 밥이 되냐 안 되냐를 볼 수 있으면 동네 최고수가 될 거야. 진짜. 동네에는 위양을 가진 사람이 없을 때다 내적인 네. 근데 내가 이 엄청난 이야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끝내 저를 오랫동안 안 보러 온 사람은 다시 예, 그 우아하신 그 기법을 사용 안 맞아.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의향을 가진 사람을. 4대1의 구조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 자, 잘 보세요. 이 사주는 하중기가 간명한 사주인데 어때요? 딱 보자마자 뭐예요? 상관합살격이야. 신금이 임수에 풀려서 간목으로 가. 해중에서 올라간 임수가 뭘 잡고 있어요? 술 중에 정화를 잡음으로써 얘들을 다 통제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무토가 임수를 바로 옆에서 제어하는 게 안 좋죠. 어쨌든 상관합살격을 이루었어요. 그죠? 그 얘는 뭐가 돼요? 고위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얘가 어떤 운을 만나면 죽어요. 임수가 사라지면 죽어요. 근데 얘는 보여요? 네. 정묘운의 원앙합이 됐어요. 그래서 하진기 선생은 얘 잘 나갈 때 보고 넌 정묘년 무자년이 되면 사망할 거라고 했는데 안 죽었대. 네. 정묘년 무자오는 1948년이에요. 예, 1948년 중국이 공산화되는 애야. 얘는 친일파 고위 관료였는데 갑자기 모태똥이 예? 공산혁명에 성공해가지고 이제 지위를 그때 무자년에 도망가게 된 거죠. 이 정면에 죽을 거라는데 안 죽고 탈출했다가 무진대운에 잡혀가지고 총살했다. 정묘는 왜, 정묘년, 무자년은 왜 안 죽었을까요? 네, 무장년은 술이 두 개 있어서 그 그렇죠. 술이 두 개. 술이 두 개 있어가지고 죽진 않은 거죠. 예. 근데 원앙압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거죠. 또 무자년이기 때문에 임수가 자의 근을 두고 버틸 수 있잖아요. 예. 또 정묘년 원앙압에 무자년이 와서 무토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자수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임수를 세게 극하기는 어려워. 근데 무대운으로 올라갔죠. 그죠? 무대운에 올라가서는 이것은 총살당해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건 뭐예요? 상관합살, 상관으로 칠사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 상관을 잃으면 뭐가 된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 네. 효신을 만나서 죽었다. 병인대오는 예, 병인대운은 화가 관이잖아요. 제가 일간은 합반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왕화가 와서 누구한테 안긴 거예요? 자기한테. 예. 예, 원앙합이 안 돼. 원앙합인데 일간은 합반되지 않아요. 예. 네, 이제 인호수를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예. 이 노릇을 회국한 애가 어떻게 나에게 직접 막 갑자기 와서 화가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백범사주예요. 한번 내가 했었나? 네. 백범사주? 백범사주의 문제점은 뭐예요? 신월에 태어났어요. 신월에 태어나서 사신합한 건 좋죠. 얘를 해야 돼. 근데 얘는 갑자시에 왜 하필 태어났어? 예. 갑자시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상관격에, 상관격에 뭘 본 거예요? 반을 봤죠. 그럼 이게 뭐예요? 상관이 경관한 사주. 상관이 경관하면 뭐라고 했어요? 역적. 성공하는 역적, 실패하는 역적. 실패하는 권력에 대항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화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를 살았어? 와, 정말. 예. 신월은 금수가 기신인데 막 임시정부 수반을 그 수운에 한 거죠. 우리가 갑기합으로 자기가 추구한 게 갑이라고 하면 계절상 이제 경금이 더 좋은 건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한다는 게. 신월은 간목의 절지잖아요. 그죠? 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넘어서 결국 명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안 되는 일을 예, 하는 사람이라는 게 나오죠. 그게 보여야 돼. 왜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이거를 상관격은 생제해야 되니까 수운을 사니까 식신생제에서 돈 많이 버시겠네요. 저 독립운동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야.
또 일간의 의양이 어디가 있어요? 갑에가 있죠. 예. 근데 뜻은 고결하죠. 울로가 불승한 게 사주격이 그렇죠. 사주격이 상관격의 관성을 받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뜻은 권력에 반항적인 게 아니라 권력지향적인데, 자기가 택하는 수단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저 신이 일본이라면 갑은 자기 그 임시정부 이렇게 아니 그 신금은 이제 상관이라는 건 자기 도구잖아요. 예, 그 도구를 사신합으로 저 신금을 인성으로 병화의 인성으로 쟤를 사신합으로 쟤를 익히겠다 이거야. 근데 뒷문이 열려 있어. 그래서 뒷문이 열려서 성격되지 못했고, 예, 갑은 뭐예요? 격국론적으로 보면, 예? 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관격이 깨끗해지려면. 사주의 뜻이 두 개인 거죠. 신금을 익히겠다는 것과 일간이 갑을 키우겠다는. 근데 그 갑은 키워봐야 뭐예요? 신월의 갑은 없는 갑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없는 갑이니까 없는 나라 그렇지. 이미 망한 나간다는 망한 나라. 예. 소리가 없네. 그런 거 딱 지지 의한. 그러니까 반국이라기보다도 굳이 말하자면 뭐 그럼 목화를 가지고 금수를 제어하고자 하는데 금수를 제어할 방법이 없이 그냥 뒷문이 열린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예. 우리는 이미 이 백범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과 그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현재형으로 본다 그러면 사신합으로 저 신금을 익혀야 되는데 왜 일가는 갑을 보고 있냐. 그게 뭘로 나타나냐, 이게요. 그죠? 예.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갑진대운에 죽었잖아요. 갑진대운에 왜 죽었어요? 아니, 갑이 병이니까. 상관격에 관을 취하니까. 세상에 상관이 경관한 사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상관격의 파격을 말하기 위해서. 신자진이 내가 사실하고 놓쳤다 이렇게 볼수 갑문에 죽었으니까. 예. 갑이 귀신인데 그냥 출연했다고 근데 그렇죠. 이 갑 자체가 조용히, 얘는 뭐, 도대체 일간이 갑을 왜 보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이렇게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안 되는 일. 그죠? 이 사주의 주력은 사신합이 일어나야지 성공하는데, 예? 왜 갑을 해? 그래서 수모군에 울로를 펴지 못했다는 게 그 소리라. 안 된다, 이거. 경자운처럼 저기 경금이 추가하는 것좀 좋은 안 좋죠. 화로 신금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언론으로 가. 밥 돼요? 예? 밥 되죠? 그럼 성격 됐어. 근데 밥이 된다고 보면, 그 다음에 의향을 보면, 의향이 뭐예요? 사신합의 의향이 뭐예요? 이거 좀 그렇지, 경금을 익히겠다는 거잖아요. 예. 경금을 어떻게 익혀야 돼요? 쨍쨍. 예. 근데 얘는 쨍쨍 익혀야 되는데, 여기 그 기본적인 격국의 얘 운의 흐름을 보면은 어떤 병화의 흐름이 어때요? 해절지를 살았다 이거예요. 해는 언제 떠요? 묘시. 그럼 얘가 빛 보려면 언제 빛 보는 거예요? 그 개묘대원의 묘자 내려와서 겨우 빛을 보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사주에서 한 글자를 딱 보고 그 기준에서 그냥 한 글자를 그러니까 저기 소관점 소관점. 예. 익혀야 된다고 하지만 병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로가 병화의 태절제라
예, 아니, 이 사주는 그냥 초관점이니까 뭐 그냥 결론이 신금을 익히는 걸로 처음부터 나와 있고, 그냥 딱 보자마자 그게 보이는 그게 초관점이라는 거죠. 저런 봤을 때 인성을 위치로 쓴다고 성 인성을 용신이라고 해서 간목이 귀신이라고 쓰겠죠. 네. 왜냐면 뭘 써줄 때는 철저히 격국론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저보고 쓰라 그러면 뭐 이렇게 쓰겠죠. 한번 써볼까요? 신월기토가, 음, 신월기토가 누가 등령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돼요? 쓸 리가 없죠. 이걸 기초가 네. 감목을 받다. 그러니까 뭐가, 이게 안 나와. 그죠? 뭐가 됐는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본다. 안 되는 사람이. 저 사람 간을 안 쓰면은 되잖아요. 간을 각기 한번 써요.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아니, 좋아하는 여자의 집 앞에서 왜 삥삥 돌아가지고 그 여자의 집 앞으로 이 새끼. 학교 끝나고 왜 반대로 가서 그 집 거쳐서 오는 새끼 왜 그러는 아니, 막 일로 오면 집에 10분이면 오는데 왜 걔네 집 앞으로 돌아오면 30분 걸린다고 20분 왜 걸어서 다녀? 그냥 곧장 집으로 와요. 그럼 걔가 곧장 집으로 와요? 쓸데없는 짓을 해야지. 쓸데없는 짓을 해. 왜? 그냥 답을 알 그냥, 그냥 내 집, 그 여자의 집을 가야지만 나는 되겠더라, 이거야. 아, 나 진짜. 그럼 이 사람 보면 마누라 누구예요? 되니까. 신금 맞나? 그죠? 마누라 몇 명이에요? 김구 선생 혼자 살았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겠죠. 앞에 한 번 하고 뒤에 중간에 한 번 하고 끝에 그렇게 해방된 뒤에 암살 당하실 때 그럼 마누라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시 보니까 있네. 결국은 수간하진 않아서 저기 신금을 사화가 익히는 데는 거의 그런데 전혀 무리가 없죠. 우리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지만 이 간목이 그럼 간목이 왜 귀신입니까? 라고 하면 그리고 목화가 세력을 위해서 그냥 금수를 화가 세력을 이루어서 화를 생조하니까 귀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도 사실은 좋아요. 예. 그런데 이 사주의 핵심은 사신합이 있어야 되는데 사신합을 하는데 이 간목이 도움이 크게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 조금 더 완곡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 도둑 떼들어 잡으러 가야 되는데 둘이 눈 맞아서 안 가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일엔 신경 안 쓰고 진짜 얘는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예, 갑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저기 어떻게 보면 청간과 지진, 청간은 뭐 하는 일이 없고 지진은 이제 수가 그렇게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김구라는 거를 빼고 이제 이 사주를 저보고 논해라 그러면 얘는 잘할 수 있는 걸 놔두고 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얘가 하고 있는데 되겠어요? 그 국회의원 되겠어요? 뭐 저한테 물으면 제가 된다 그럴 것 같아요? 안 된다 그럴 것 같아요? 국회의원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지. 왜? 갑목이 절지에 태어나서 끝내? 네. 식신생지에서 살. 아니 식신생지하는 사주가 아니죠. 엄마. 영화는 그 이승만 사주하고 김구 사주하고 갖다 놓고 누가 대통령 되겠냐고 물으면 뭐 여러분들도 맞출 수 있어요. 내가 굉장히 김구를 폄하하는 느낌으로 근데 이거 지워야겠다. 아니 나는 김구 선생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김구 사주가 그렇게 토막 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김구가 추구하는 관이 절지에 있는 관이라 쓸데없는 관이라는 거죠. 공업 때 농업군이었나? 공학군이 역적이지. 그때도 역적이지. 그 농업군 신금이 작동하니까. 그러면 지금 시대에 태어나면 미군도 안 할 거잖아요. 네. 노조 운동을 하든지 야당은 야당을 하는 거지.
근데 야당에서 국회의원 돼요? 안 된다. 때는 집중하고 네. 그건 다른 그러니까 진술상충이 운에서 충을 만나면 감옥에 가고 자묘상형이면 문어가 전무예덕이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의 취지는 진은 뭐예요? 수가 임묘하는 데고 술은 사가 임묘하는 데. 그 진술이 충하면 고가 열린다 이거 고가. 그러면 임묘할 거 아니에요. 왕수가 임묘하거든 왕화가 임묘하거든. 근데 그럼 진술상충하면 감옥에 간다가 아니라 왜 운봉충이면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진술충이 사주에 있는데 얘들은 작동하는 게 아니고 운에 의해서 얘들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얘기는 제가 얘기했죠. 이게 동정설이라. 기태매경련 안일비자 그 한번 했죠. 얼마 전에 남 선생님도 한번 이야기한 데인데 기태매경련이 기는 나쁜 거고 태는 평안한 건데 좋고 나쁜 것이 매경련 지날 경자 때년자 기태매경련을 해석하기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좋고 나쁨이 있는데 양간과 음간이 있어. 양간은 진술상충이 있으면 그의 감옥에 가고 음간은 진술상충하면 이듬해 간다는 거야. 음이기 때문에. 에? 아우 정말 어떤 새끼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진짜. 한해 지나서 문제한다고 아니 그러면 왜 1년 진술을 왜 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지. 음간은. 그게 아니고 매경련 동정설에 의해서 천간과 지지가 천간은 동이고 음간은 정이기 때문에 동과 정한 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좋고 나쁜 것이 해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진술상충도 그런 뜻이에요. 저건 여쭤본 게 이제 지장간의 을개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을이 투과하면 또 진이 움직이게 되는 네.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을이 hil수 있고 기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수가 또 기울일 수 있고 계속 그렇게 근데 그건 작고 그게 아니냐 이제 저렇게 생각.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진술상충이 지장간 때문에 충하는 게 이제 작고 이 진이나 술이 와서 다시 충형을 하면 이게 고가 이제 완전히 열린다는 거죠. 또 하나 진술상충 좌우묘유 인신사해가 있는데 진술상충은 그 진술충미는 그 거기에는 그 괴강이 붙어 있어요. 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천문, 비문, 인문 뭐 이거 했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얘가 움직이면은 그래서 괴강 때문에 감옥에 간다라는 주가 그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다른데 봄은 입춘에 인묘진을 우리라고 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가. 봄은 언제부터라고 그랬어요? 춘부부터 묘진사야. 그러면 계절의 중심은 묘가 아니라 어디예요? 진이죠. 그 정중앙에 가장 센 애가 부딪힌다 이거예요.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 몇 월이에요? 4월. 그럼 지금 여름이 센 거예요? 봄이 늦은 거예요. 봄이 늦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진월은 언제였어요? 4월 달이었죠. 그럼 봄은 언제 제일 봄다웠다는 거예요? 지 선생님이 오늘 오자마자 아우 벌써 이제 여름인 것 같아. 그러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지난 달은 봄 같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월은 봄의 핵심이야. 얘가 충을 맞으면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술충미충이 제일 크고 변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하중기에 나오는 사주인데요. 에, 이 사주는 음, 음, 토가 원령, 토왕
용사 이래 태어났으니까 토가 왕토죠. 토가 많죠. 예. 토가 많은데 비겁이 왕한 토를 제어하는 사주다. 예. 근데 이 왕금이 축에 들어가 있는데 이 축술이 이렇게 형을 틀고 있네요. 그죠? 이 사주의 문제점은 뭐예요? 토왕. 토왕국에 소토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뭐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뭐가 부족해요? 화기가 왕이에요. 너무. 그죠? 그게 출혈이 화학이기 때문에 음, 그렇죠. 수기가 너무 없어. 신중에, 좌하 신중에 임수, 축중에 개수. 그걸로 이제 조열함을 버티고 있죠. 그러나 한 밥 먹는 건 하더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술은 화고인데 정축 대운이 오면 축술 이게 움직이죠. 이 정이 오면 술은 화가 오니까 화가 여기 숨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불똥이 화로 해서 튀었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 축술형이 다시 작동합니다. 음. 지금은 정축 때문에 축술형이 일어나서 감옥에 갔다 해서, 예, 술고의 정화가 밖으로 튀어서 감옥에 갔다까지 한 발 더 들어가서 설명합니다. 예. 요 축술형. 그러니까 또다 한 사주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토가 많은 사람이 목에 가. 자, 빨리빨리 해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자위자지면 고차위더라. 자손궁의 관사를 극한 성이 있으면 자식이 없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 번, 뭐 연월일시의 시주가 자손궁인데, 예. 근데 시상편과는 만자영이다. 간목일주 경호시라고 할 때 시상편자는 만자영이라고. 왜 시상이 칠살이 있으면 자손궁에 자손이 있는데 왜 늦게 아들이 영화롭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 궁의 연한 때문에 그래, 연한. 예. 아들을 못 낳은 사람은 이때 아들을 낳을 거고, 예. 아들을 낳은 사람은 이때 아들이 잘 될 거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실물 한번 볼까요? 후사가 없다. 그 명리정문 적천수 보주에는 이 사주를 후사가 없는 사주로 봤는데, 왜? 미월의 정화가 너무 조열하기 때문에 후사가 없다. 라는데 이제 끝났는데, 이 사람의 처는 요거죠. 그죠? 여기니까 요거는 왜 쳐요? 자기 궁에, 예? 성이 있으니까. 또, 이 유금이 생한 개수는 어디 있어요? 축, 요게 자손이 되겠죠. 근데 자손인데 어떻게 됐어요? 축미충에서 이 축토가 깨졌으니까 후손이 없게 된다. 그죠? 예. 요게 아주 그 궁성론에서 궁과 성이 깨질 때 자손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 바꿔요. 이 여자도 애가 없어. 여기 애 있는데 왜 애가 없다 그래요? 애가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우, 의충했네. 그죠? 저런. 남편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진유합으로 들어왔는데. 이 아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떻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 낳으면 뭐가 일어나요? 묘진천이 일어나요. 그래서 남편과의 인연이 박해지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가 애 낳고 남편이랑 헤어지는 여자예요. 근데 그런 팔자가 있어. 얼마나, 근데 여자의 사주 구조가 그래요. 실제로 애 낳고 헤어진 사람이 많아. 그리고, 그죠?
음. 애를 누가 키운다고 돼 있어요, 얘는? 남편이 데려가요? 아니. 그럼 내가 키워요? 내가 키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친정엄마 모르지, 그건. 자기가 키우기 어렵다는 거지. 여기 충아. 자, 이 사진 태감이에요, 내시.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관성이 여기 있는데? 관성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회층에서. 그러니까 애가 있을 수 없어요. 힘들. 인해합했잖아요. 인해합해서, 그 인해합해가지고, 사만망증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는 인해합이 안 돼. 예? 이러면 이런 게 타만망증이지. 그쵸? 예. 해는 유금지 수요. 예? 사는 뭐예요? 육양지 화야. 근데 음양이 충한 거죠. 그래서 음도 깨지고 양도 깨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태감 내시야. 내시가 안 됐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사일주 체가 무너져서 죽거나 병원이나 교도소에 있어요. 사천도 그러니까 감옥에 가야지. 인사천이 일어나면 간목이 상하는 거. 상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잡아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깨진 사주야. 깨진서 너는 감옥에 가든지,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절에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병원에 가든지, 그런 일을 겪어야 돼요. 저 안 겪었는데요. 근데, 그래? 저 고위직인데요.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내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 돼. 요즘 같으면 센스. 트랜스젠더가 된다고 하면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트랜스젠더에 대한 생각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초년에 뭐 저렇게 인사천 일어나고 있어. 거기 깨진 집만 어쨌든 병신악하고 사회충으로 어느 정도 내가 가져온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격이, 당할 거를, 다른 길을 선택한 거야. 얘가 출가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내시가 됐다든지, 다른 삶을,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됐다든지, 그러면 달라진다니까.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죽은 거로 치고, 떼워 떼워서 이제 다른 인생이 펼쳐지죠. 쓰고 병신악 사회충에서 저거는 완전히 좀 그렇죠. 그런 건 되죠. 얘가 신금과 해수를 제압하는 사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도깨비가 되든지, 예? 아니면 뭐 출가를 했다든지, 어디 감옥에 갔다든지, 그러면 감옥 내에서는 감방에서 이제 최고, 뭐, 그 있잖아요. 감옥에서 이제 연차도 오래 되시고, 나는 뭐 이렇게 감옥의 대장이 되든지, 예? 절집에 가서 주지스님이 되든지, 내시가 돼가지고 그 환관에 무슨 태감이 되든지, 뭐 그런 거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황을, 트랜스젠더가 되면 거기서 뭐가 되든지. 근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럼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돼. 저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인사천과 사회충을 동시에 겪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죠? 그래도 저는 할 거예요. 뭐 봐주지 말든지. 돈이나 내면 되지. 어, 저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보고 읽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누가 저한테 내가 얼마 전에 자주 보러 온 사람 기억나는데요. 제가 가지고 가서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 부동산을 하지 말아라 했더니 제가 땅이 안 팔려서 왔다는 거예요. 땅이 안 팔려서 20년째 땅이 안 팔려. 그 땅 언제 팔리겠냐고. 근데 제가 보자마자 부동산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예? 아,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운이 좋아져서 소토하는 운이 그래도 해결될 것 같다고. 그돈 받으면은 그 뭐랄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대. 예? 뭘 할 거야 그랬더니 또 부동산을 해. 아이, 그래서 하지 말으라 그랬어. 여자분인데 남편 거는 늦게 재취로 결혼했더라고. 호가 귀신일 때 부동산하고 그렇죠. 호가 너무 많아서 간목일주가 예? 수월에 태어나서 이게 뭐 이게 토다. 그럼 토가 귀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 하면 안 되지. 그치. 나무를 키우거나 건축업을 하든지 뭐, 예, 뭐 그런 걸 하면 되겠지만 그 부동산을 하면 돈이 끼든지 뭐 잘 안 되겠죠. 사주가 단순한 것 같은 그런 게 있어. 어떤 사람도 그래서 부동산 하지 말라는 얘기 잘해. 토가 위병이라고. 토가 많은데 병인데 부동산을 하지 말라고. 꼭 새겨 듣겠다고. 남편 사주를 보자. 그 남편 사주 왜 보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부동산 하려고 그러더니 내가 금방 부동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편 사주 보더니 남편이 부동산 해도 되냐고 물어봐. 아, 참.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 사람은 알았다 그러고 가서 또 했을 거야. 남편도 자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사주에 토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이 많은 생각의 여부와 상관없이 운명의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 땅으로 묻히는 거. 네? 땅으로 묻히는 건가? 뭐가 작동하는 거겠지. 이 타감 사주도 그런 거죠. 마누라가 경금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경금인데 경금은 어떻게 됐어요? 인사천 사회충을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시다. 그러니까 내시가 아니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막 개하다 빵꾸 나서 튀고 막 알고 보니까 막 사기 결혼이고 막 이렇게 시작되는 거지 뭐. 공화가 속삭. 예, 병화가 막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죠?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거지. 그 사람이 약간 그런 홍 쪽에서 기둥 수박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렇진 않을 것 같아. 뭐야? 멀고 왜 그래서 상상했는데? 나쁜 사주는 아니야. 그렇게 되진 않아. 육신궁이 깨져 있는 거지. 이 신금과 해서 재관을 자기가 취하잖아요. 지지가 조금 되게 예. 자, 제가 왜 마지막에 이 태감사주로 마무리하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궁성이 보이는지 알려주는 이 사람 깨진 게 확실히 보이잖아요. 엄마 높게 줬고 마누라 높게 줬고 아직 그러니까 중이 되든지 내시가 되든지 다 중이나 내시나 무당이나 다 이게 한통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재관이 이제 사중에 경금, 신금이 있는데 신금은 해수로 생해서 사회충을 하면 병화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 걱정이 피해가 있. 그러니까 사중의 경금은 병화랑 같이 동해 네. 사중에서 있었고 해중의 임수는 일간이 안 한다 해도 네. 그 사회충을 하면 그러니까 신금이 해수로 생해서 사회충을 하면 병화가 좀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병신합하니까 좀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원래 내시라는 게 돈을 먹으면 뇌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다가 받쳐야지. 다 그런 거지 뭐. 예. 그냥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선 선생님 질문 참 좋은데 그 전에 더 본질적인 걸 잊었어.
더 본질적인 건 뭐라 그래? 내가 항상 사주를 볼 때 일간이 연애 귀록한 사주는 좀 다르게 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그릇이 크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저 경우는 부부가 일하고 앞에서 인사청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있죠. 예. 인사천은 일어나지만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릇이 크지. 그러니까 명리구결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이 태감사주를 택한 게 그런 그 깨지고 붙은 게 잘 보이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보이는 만큼 보일 수 있다면 여러분 실력이 이 강의 시작할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내가 한 24강, 5강 생각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길어져가지고 34강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그 어쨌든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아주 엄청 예, 좋아진 모습을 보게 돼서 저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의한 내용들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정리해서 올 하반기쯤에 에, 그 도계 선생님이 전해주신 명리구결이라는 책으로 다시 정리할 테니까요. 그때 여러분 그 책 나오게 되면 출간 소식 들으시고 보시면 아마 그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로 이 강의는 끝내고요. 이 금요일 강의는 좀 쉬었다가 6월 2일부터 다시 기초편으로 돌아가서 명리의 비밀을 여는 9가지 열쇠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